아파트를 받기 위한,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아파트를 받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투자를 해놓으면 아파트 못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게 무슨 조항이에요, 이게? 바로 한번 보셔요.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것들의 기본,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5조, 제35조 조합설립인가라는 것이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32조 제3항.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안전진단, 그리고 그 후에 뭐라 그랬죠? 구역 지정이 되죠. 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추진위가 결성된다 그랬죠? 추진위가 결성되면 여기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행정관청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합 설립.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그 전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 이때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뭐예요? 각동. 각동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에 각 동이 있잖아요. 아파트 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기가 출입구가 여기가 된다고 하면은 출입구에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상가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가가 있게 됩니다. 상가가 또 때로는 뒤쪽에 이렇게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도 또 여기도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또 옆에 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거기 법 내용이 뭐냐 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그리고 요게 사람, 세대수예요.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그리고 각동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각동의 과반수. 요것이 뭐예요? 오화가 아니에요. 요거는 AND예요. AND.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면은 90% 막 다 나왔어요. 정말. 다 나왔는데 뭐 여기 뭐 60%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가 49%야. 한 동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전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전체가. 그럼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도 한 동으로 인정을 해요. 두 개일 때는 하나로, 세 개라도 하나라도 하나 합쳐서. 하나. 유치원 있고 교회 있고 상가가 있어. 세 개 한 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몇 개 동이 돼요? 여기는 9개 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8개 동이고 상가가 1개 동. 자, 그러면 상가에서도 과반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돼. 여기서는 누가 헤게모니를 지어요? 상가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잖아요. 상가의 요구 조건이 너무 과하지 않으면 아파트 측에서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상가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떤 곳들은요 1층 기준으로 대지 한 평당 아파트 한 평에 비해서 8배까지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감정가액을. 엄청나게 달라고 그러는 거죠. 1층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2배 내지 3배 정도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죠. 바로 정관에서 상가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산정 비율이라는 것이 또 정해져요. 이 산정 비율을 뭐 0.1로 한다든가 아니면 0.2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상가 조합원들이 몇 평형까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분양가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여기는 일단 아파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그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조건이 우선 갖춰줘야 하다못해 달라고 해도 주는 것이지, 조건도 안 갖춰지고, 또 하나, 법에 위배되는데 주면 돼요? 안 돼요. 법에 위배되면은 줄 수가 없어요. 줘서도 안 되고. 실내, 요거는 실무 측면이에요. 이건 법률적인 측면이 아니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먼저 필수 확인이 돼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상가조합총회가 언제 열린다 그랬죠? 언제요? 추진위 단계에서. 그래서 이 조합총회가 창립총회라 그러죠. 창립총회. 창립총회를 할 때 정관에 상가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게 합의서가 보통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합의서가 작성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아파트 상가 재건축 협의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합의서가 작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정관에도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조합총회의 의결에 이제 그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총회, 창립총회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상가를 달래줘야 돼요.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달래지 않으면은 일단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면 죽었다 깨도 재건축 못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필지가 또 같아야 돼요. 필지가 같아야지. 어떤 필지? 상가, 단지 내 상가와 아파트의 필지가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그럼 틀리면 안 주느냐? 틀려도 물론 줄 수 있어요. 틀려도 물론 줄 수가 있어요. 틀려도 줄 수가 있지만은 빼버릴 수도 있죠. 사실 필지가 틀린데 뭐. 그런데 어디가 틀리게 돼 있어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통해서 한 곳 중에는 상계동, 중계동 같은데.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명시 하안동, 하안지구, 철산지구는 그렇지 않은데 하안지구는 상가들이 필지가 틀립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는 다 똑같아요. 하나로 포함이 돼 있어요, 일기 신도시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상가가 이 안에 들어있어. 이건 무조건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갈 수가 없죠.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 이게 잠실 5단지 같은 데 보면은 또 거기도 필지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파트는 대지 면적이 몇 평이에요? 작아도 25평에도 작아도 8평 이상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지 내 상가들 큰 것도 물론 있지만은 작은 것들도 많죠. 3평, 2평 되는 것도 있어요. 대지 지분이. 그러면 자, 아파트는 대지권이 보통 25평 기준이라도 8평 내지 9평이 돼요. 그런데 단지 내 상가 작은 것들은 보통 대지권이 뭐 2평 내지 3평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최소 분양가 이상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상가의 권리가액이 아파트의 권리가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 돼줘야 되거든요. 같거나 그 이상이 돼줘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왜? 상가들이 작으니까 아무리 1층 같은 경우 3배 받는다 해도 겨우겨우 돼요. 1층은. 그런데 지하층이나 2층, 3층은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받을 수 없다?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산정 비율이에요. 산정 비율. 바로 이 산정 비율인데 이 산정 비율은 뭐냐면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상가의 동의는 100% 상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가를 달래서 가는 거예요. 달래서. 그러려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 돼. 그것이 무리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자, 우리 그럼 아파트 받을 수 있도록 해. 그럼 산정 비율을 0.1로 해줘. 0.1 하면 더 좋죠. 0.2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 아파트 시세는 지금 18억 원이야. 예를 들면은 일반 분양가액이 뭐 예를 들면 13억이라고 하면은, 근데 요거는 강남은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강남은 25평이면은 지금 반포 같은 데는요 32억에서 35억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자, 상가 최소 예상 권리가액이 있어요. 권리가액. 상가를 샀는데 지하 상가를 샀어. 보니까 권리가액이 2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 2억 원 정도. 생각해 보세요. 최소 평형 예상 분양가액이 약 13억 원이야. 이 이상은 돼줘야 되거든. 이 이상은. 13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1억 9,50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래서 산정 비율을 합의를 하는 거예요. 산정 비율을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0.1이야. 그러면 13억 곱하기 0.1은 얼마예요? 1억 3천이죠. 1억 3천이면은 1억 9,500이면 돼요, 안 돼요? 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억 9,500이 더 높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관동으로 정하는 비율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실제 투자 사례인데 요건 반포주공은 이제 요건 제가 1, 2, 4지구 있는 데인데 거기가 5,200세대 들어오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 안에 오페라 하우스, 뭐 백화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다 들어와요. 한강변에 있죠. 그래서 그들만의 이제 세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괜찮은. 요게 되고 나면은 이제 반포 이게 끝나고 그리고 삼풍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서초구는 대단지 규모는 거의 끝나가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강남구로 중심축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강남구는 앞산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압구정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미도, 우성, 그리고 또 뭐죠? 음마, 뭐 정말 엄청나게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투자의 포인트로 어떻게 잡아요. 근데 그 단지 내 상가들이 이미 강남 쪽에는요 많은 일반인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현재 그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같으면은 이제 안전진단대가 되니까 5억 정도 지금 합니다. 5억 전후.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